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8%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전일 이 480 이평 라인을 깨고 마감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열리는 구조가 됐었는데 밤사이에 나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또다시 갭상승 후 위로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이 라인, 여기 지금 어제 막혔던 피보나치 조정대 저항대 라인, 그 다음에 오늘 그 자리도 같이 겹쳤죠. 여기가 335.3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 겹치고 조금 더 올라서 중첩되는 부분 336이 조금 안 되는 부분에서 걸려들었습니다. 저항대는 이제 336 정도에서 걸려든 상태였는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장중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 추이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5천억을 오후 2시가 넘도록 넘어갔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미 5천억을 넘긴 상태에서 오전에 5천억을 찍고 5천억을 넘기고 다시 줄어드는 척 하더니 오후에 2시까지도 5천억을 넘기고 마지막에 쭉 줄였죠. 보통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에 5천억을 넘기는 경우 그날 시장은 원웨이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오늘은 제가 파생반에서도 그랬지만 오늘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한 형태의 상방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 그런 척은 했겠죠. 이게 기존의 매도분이 청산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만기를 앞두고 매도가 매수로 청산되는 과정에서 미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분이 포기를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어쨌든 매수로 전환 환매수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힘을 쓰지 않는 경우라고, 최대한 매도분이 매수를 하는 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힘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예외적으로 박스권 상방 박스를 만들 때, 그렇죠? 뭐 올랐으니까 상방 박스죠. 올랐다가 상방 박스를 만들 때 마지막에 반드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변화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 저항대, 제가 오늘 아침에 최초 저항대를 빨간 선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335.3 피보나치 조정대랑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9시 초반에 오늘 빨간 선 라인 보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밀렸죠. 바로 찍고 밀렸고 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넘어갔었습니다. 336 정도, 0.6포인트 정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항대를 맞고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설 때 외국인들의 이제 그 패턴을 선물 매매를 봐야 되는데, 막판에 여기서부터 떨어뜨렸죠. 여기 저항대를 또다시 노란선을 만나면서 이때부터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2시 넘어서 차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아무리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한다고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 몸도 아니고 수많은 외국인들의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 순매수를 잡던 투자 주체도 2시 넘어서는 이거를 청산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천억대에서 최종적으로 2,600억 선으로 마감하면서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이 늘어나다가 콜옵션도 청산하고 풋옵션을 늘리면서 끝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레침 약세 전환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두 번의 음봉이 걸쳐서 나왔어요. 그렇죠? 요게 원래는 요게 깨졌다가 그걸 살렸다가 다시 깨지려고 하는 거죠.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또 480 라인 걸쳐서 끝났죠. 참 기가 막히게 걸쳐서 끝났어요. 오늘 기준으로 48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333.47입니다. 333.47인데 종가에 갑자기 종가로 급락시키면서 333.5로 끝났죠. 딱 여기다 주차를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그래서 내일 갭으로 갈지 갭 상승으로 갈지 다시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아마 이게 밑으로 뚫리기가 쉽게 될 겁니다. 나스닥이 또 강하면
글쎄요. 또 강할 수도 있죠. 오늘 민간 고용 지표 발표하는데 또 고용 부진 발표가 되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빨라진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가면 시장이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0.3에서 0.4%의 나스닥 상승을 이미 시장은 반영한 채 끝난 거죠. 그래서 아마 1%대 상승을 보여야만 1% 이상으로 쭉 올라가야만 내일 갭 상승으로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포지션대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뭐 포지션 자체는 상방인데 거의 중립에 가깝습니다. 쌓인 게 없어서요. 매도를 3개월 동안 누적했다가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열심히 도전했다가 굉장히 많은 매도를 쌓았다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급 다 청산하고 손절하고 지금 거의 무포지션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포지션은 상방이지만 이 자체가 두껍지 않아서 거의 무포지션에 가까운 중립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도 솔직히 지금 알 수 없다. 선물이 앞으로 남은 6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웬만하면 또 선물은 또 롤오버를 할 테니까 또 이번엔 특히 포지션 청산이 기존에 있는 거 묵혀둔 것만 좀 청산하다가 끝날 것 같고요. 롤오버는 이제 스프레드 거래로 하는데 스프레드 거래는 아마 한 5거래일 안짝으로 남았을 때 아마 금요일 정도부터 좀 거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롤오버 하는 모습도 계속 살펴봐야 되고 자, 뭐 나머지는 일단 시장에 대한 수급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 칠판에 쓴 거부터 이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요약 한번 해볼게요. 특징주들이 좀 보였네요. 오늘은 특히나 오늘은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죠. 첫 번째로 카페24. 카페24는 갑자기 점상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뭐지? 왜 갑자기 카페24를 끌어올리지? 좀 의문이 들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이때부터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이 구글이 260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참 전부터 구글의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정해졌다라는 게 이 거래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 의문이 풀리는 거죠. 이 거래는 대체 뭔가 여기 이제 저항대까지 바로 끌어올렸던 원인은 뭘까? 그다음 여기 지키고 다시 살려서 돌파까지 만들었는데 좀 의문스러운 거래가 나왔지만 갑자기 이렇게 공시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구글이 260억을 투자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카페24를 입히고 하면서 이제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에 이제 점상한가를 갔던 거로 보입니다. 기존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일부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아프리카 TV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이용하던 플랫폼이기도 한데 아프리카 TV가 이제 트위치가 한국 운영 종료 소식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기존에 6월에 트위치가 이제 동시 송출 금지라는 약관 변경을 하면서 잠깐 아프리카 TV가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뭐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통 큰 거래가 붙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제 6월 이후에 바닥에서 그냥 기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뭔가 큰 돈이 들어와서 붙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이제 깜짝 소식이 나온 건데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아니다. 세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모.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어쨌든 거래 대금이 여기서 더 폭발했고 이걸 덮어내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장대 상한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컷 모양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체크. 아프리카가 사실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월봉으로 상승했던 종목이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한 조정을 거쳤죠. 이제 코로나 때 피크를 찍고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나 야외 활동을 줄이면서 이제 방에서
실내에서 이제 아프리카 TV 시청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피크 오버슈팅을 좀 보였고, 그 뒤에 이제 다들 이제 밖으로 또 복귀하면서 이제 재택근무도 없어지고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서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보를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익성은 계속 꾸준한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라인을 지켰다가 또 이제 트위치 쪽에 있는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YG엔터인데 참 오늘 상당히 특징주로서 빼먹을 수 없는 종목이죠. YG엔터가 지난번에 9월 21일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9월 21일에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가 딱 터졌었어요. 이때는 리사의 이탈설이 확대가 됐었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500억을 계약을 했다는 둥 막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렸어가지고 대체적으로 기관들이나 레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기관들이나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뭐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았고 거의 뭐 반확정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계속 현물을 팔아왔고 이거 투자 주체 보면요. 종목별 투자자 추이 보면은 최근에 뭐 기관들은 계속 팔아왔어요. 그렇죠? 기관들은 최근에 11월 달부터 계속 팔아왔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팔았고 개인들은 막판에 이제 더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보시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물타기를 엄청나게 해왔죠. 뭐 여기서 매수를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뭐 막판에 이제 숏포지션을 좀 확정짓는 뭐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정보 노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선물도 매도였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현물에서는 뭐 매도를 하더라도 좀 정보가 노출된 경우라면은 선물에서라도 뭐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YG엔터 다급히 들어왔어요. 오늘 YG엔터가 기관들이 다급하게 선물 매수가 92억대로 냈습니다. 보시면 오늘 YG엔터는 92억의 선물 매수가 긴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선물 매수도 없었고 현물은 매도했고 거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보안이 강하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이제 계약을 안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깜짝 공시를 한 거 이것도 특징주였고 그러니까 급등해서 개인들이 미처 팔지 못한 상태 그쵸? 못한 상태가 됐었고 개인들은 오늘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나 아직 개별적인 계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죠. 개개 완전체 계약은 했는데 각자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근데 웬만하면 완전체 계약이 중요하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 보면은 오늘 특징이 있었죠. 삼성전자의 분봉을 좀 보시면 오늘 갭상승, 어제 장대 음봉이 좀 컸죠. 어제 장대 음봉이 이 두 단계를 깨고 내려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72,000원을 깨고 그다음에 71,400원을 깨고 이제 두 단계로 깨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근데 나스닥이 강했죠. 그러면서 갭상승으로 딱 중간에 걸쳐서 끝났는데 요게 이제 72,000원을 두고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삼성전자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했죠. 72,000원에다가 대량 물량으로 개인들 말고 이제 세력으로 보이는 기관들 외국인들의 대량 주문이 딱 막아서고 72,000원에 막아서고 지금은 이제 풀려 있는데 장중에 상당히 막아서고 그다음에 71,900원과 71,800원에 상당히 큰 물량으로 또 방어해주고 그래서 거의 오늘 뭐 71,800, 1,900, 2,000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하루 종일 그죠? 그 모습만 보였습니다. 72,000에 무슨 뭐 철벽을 쌓아두고 오늘 관리를 하는 모습으로 가장 그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종가로 여기까지 떨궜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종가로 뚝 떨궜는데 이거는 동시호가 시간에 선물이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금융투자의 일부 차익 실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선물을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들여야 되겠고 사들여야 될 수밖에 없었고 선물을 사들이면서 현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를 종가에 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내일 또 나스닥이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이 걸쳐있는 상태에서 위로 보내줄지 아래로 또 이제 연속으로 밀어줄지는 지금 또 미궁 속으로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또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동안에 거래 대금을 폭발시켰던 에코프로 BM 44조 공급 계약으로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자 에코프로 BM이 44조 계약 성사 이후에 급등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밀렸어도 시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횡보하고 있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2만 원을 넘어서면 에코프로 BM은 상승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도 쭉 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요 추세, 여기 만드는 추세와 여기 만드는 추세를 지금 넘어선 상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특정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로 급등했던 때에 최고점을 찍었던 32만 원을 위에서 시작을 했고 요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상승세 지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갭이 28만부터 32만원에 잡힌 갭의 중단인 30만원 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 종가로 이탈하기 시작하면 다시 기존처럼 하락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0만원을 장 마감시까지 이탈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오늘 일시적으로 30만원을 막판에 깼습니다만 다시 종가로 살리고 시간으로 3-4% 상승이 나오면서 31만원대 또 올려놨습니다. 시간에서 31만 2천원에 끝났죠. 그래서 내일 또 32만원을 두고 매도세가 쌓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4위로 밀려 있었는데, 오늘은 4위로 밀려 있었는데 내일 다시 1,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 코스닥이 이제 30조짜리 덩치가 움직이게 되니까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 BM과 또 접목시켜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갭 상승에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갈지, 그러면 코스닥이 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또 갭 상승으로 만들어서 또 밀어낼지. 어쨌든 32만원 언더에서 시간에가 마감했기 때문에 32만원 밑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겠죠. 뭐 아침에 강한 대형 호재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 32만원 언더에서 시작해서 또 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코스닥 연계해서 꼭 봐야 되겠다라는 거. 시장이 상당히 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 파생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론 베이시스 0.32에 시장 베이시스 0.05로 마감했습니다. 백어데이션 위기로 끝났죠. 전일은 백어데이션 마이너스 0.2로 끝났다가 오늘은 백어데이션으로 마감하지 않고 겨우겨우 방어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 200은 333.45로 등가 332.5에 콜옵션은 3.44, 풋옵션은 2.40으로 이 합산 등합은 5.84가 되었고요. 전일 대비 0.56이 하락하는 정상 범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외국인 선물이 오늘 2,600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이거는 5천억까지 매수했다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5천억이라는 매수 대비 시장이 약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줄어들면 뭐 숏으로 뭐 가거나 이런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는 또 저항대를 말씀드리면서 단타를 하신 분들이 초반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생반에서도 오늘 이런 식으로 또 인증이 또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38만원 수익을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260만원 수익도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얼마야, 45만원, 56만원, 30만원 수익 이렇게 또 보입니다. 이렇게 39만원 수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생반에 수익이 올라와 있고, 이게 오후 시간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 항상 파생 매매를 하시든 주식 매매를 하시든, 뭐 주식 매매는 그나마 좀 낫죠. 다른 걸로 이제 매집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파생은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모두 수익금을 인출하시고, 수익금을 파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인출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상승장에서 그 사이즈 자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덩치로 갈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은 다 받아줍니다. 상승장에서 사이즈로 접근해서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파생은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로 하면은 진짜 크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돈 100만원만 베팅해도 500만원,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게 파생시장의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로 접근하셔야 되니까 계좌에 가득가득 쌓아두시면 상당히
상당히 위험합니다. 괜히 유혹에만 당할 수가 있어요. 내 계좌에 가득가득 내 돈을 다 집어넣고 하다 보면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욕심도 내보고 갑자기 사람이 욕심이 돌변해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지도 몰라요. 상황에 유혹에 당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계좌 자체에 내 자금의 대부분을 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계좌 자체에 적은 돈으로 투입을 해두고 계세요. 최소한 1000만원은 있어야 되니까 1000만원 예수금 넣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하되 이 알파가 무리하지 않는 선이어야 합니다. 파생은 반드시. 그다음 나머지 자산은 주식 계좌에 있든 뭐 다른 계좌에 있든 뭐 그쵸?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든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이즈를 키우지 마시자. 물론 사이즈를 키워도 될 정도로 숙달이 되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5년 이하로 되신 초보에 가까운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꼭 지키셔야 돼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진짜 한 방에 날아가니까 반드시 소액으로 가성비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셔야 되고요. 한 방에 잃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모의 투자로 잃어보시는 걸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박중사 모의 투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꼭 모의 투자로 잃어보는 연습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전을 하시면서도 이제 모의 투자를 겸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쉴 때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월물 여기부터 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중 5천억을 넘었다가 오후장에 절반 정도 반납했고요. 5천억을 넘었던 장세 대비 약세 마감한 것은 평소처럼 순매수가 아니고 만기를 앞두고 매도 포지션이 이제 선물 BEP 부근에서 손익분기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일부 청산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결이 감소되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개인은 12월물에서 8,700억 순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투신과 함께 개인이 상승 외로운 건 아니지. 투신과 함께 하니까 어쨌든 상방 베팅 중이고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들은 상승을 원한다. 선물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상승 베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 그다음에 월물 옵션에서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강화하면서 끝났죠. 풋옵션을 강화하면서 끝났다. 어디다 강화했나 보니까 320에서 315 사이에 풋옵션을 늘리면서 다음주 하락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을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는 또 콜옵션 매수로 시작했어요. 보시면 장 초반에 외국인들 콜옵션 매수로 시작했죠. 옵션 금액이 올라오죠. 장 초반에 한 15억 정도 콜옵션을 사다가 콜옵션을 점심시간 넘어서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나 위클리 옵션에서 337.5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콜 매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늘리면서 큰 상승세를 막아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상승 포지션에서 오늘 오후에 콜옵션 쪽을 죽인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풋옵션 월물 풋옵션 외국인들은 지금 마지막에 오후장까지 가면서 콜옵션을 죽이고 점심시간 이후로 풋옵션을 확대하면서 15억 매수로 끝났다라는 거. 요게 어디냐? 320과 315에 베팅을 했다. 요쪽에다가 베팅을 했다. 여기다 베팅했다고 해서 320과 315를 꼭 반드시 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얘를 베팅해서 중간에 차익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조금만 내려와도 얘는 올라오죠. 그래서 반드시 요 이하로 베팅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옵션물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거기 이하까지 가면 여기는 이제 잭팟이 되겠죠. 결제까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위클리 옵션 찍어볼게요. 위클리 옵션은 오늘 외국인들 풋옵션, 콜옵션부터 볼까요? 자, 콜옵션 외국인들 위클리 콜옵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던 거 반납했죠. 그래서 콜매도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네요. 위클리 풋옵션은 체크.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661억을 매수하면서 이제 매도 누적이 조금 줄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9천억 대였습니다. 말씀드렸죠? 8,500억 정도로 매도에 누적돼 있다. 그래도 매도 큰 겁니다. 코스닥 선물은 최근에 다시 조금 환매수를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적 매도가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 선물도 롤오버를 할 수도 있겠죠. 성에 안 차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놓고 이거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매수 청산으로 하지 않았는데 저 커트 안 했는데 그대로 매도를 갖고 있었는데 성에 안 차면 하락을 하지 않으면 롤오버 하겠죠. 이번이 아니라 3월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코스닥. 자, 이제 코스닥 선물 보시면 저 코스닥 여기 150 코스닥 선물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실컷 해놓고
아직 제대로 못 내려왔으니까 성에 안 차겠죠. 그러면 롤오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다음 만기로 넘어가서 준비를 하겠다. 그다음 주식 선물. 주식 선물은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31억 순매수를 했고요. 이제 누적 매도 1,500억 정도로 이제 오늘 좀 반대로 조금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환율은 최근에 환율이 1조 원 정도 저기 달러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686억을 오늘 매도로 일부 차익하면서 환율 급등을 오늘 좀 억제하는 그런 날이 되었고요. 뭐 이 정도, 뭐 1조 원을 샀는데 686억은 좀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내일 다시 뭐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환율은 조금 큰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물 코스피 외국인 매도 나왔죠. 자, 현물 코스피 오늘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86만 주 정도 샀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 1,500억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다른 종목은 더 많은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 프로그램도 코스피에서 비차익 매도로 1,400억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오늘 쌓았고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오늘 민간 고용 지표 발표합니다. 이제 어제처럼 이제 고용 부진이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추가 상승할지 주목해 보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줄어들면 이제 고용이 또 강하면 뭐 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민간 고용 지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는데 원래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면서 이제 민간 고용 지표도 제법 나스닥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한 1, 2년 전에는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이 민간 고용 지표의 발표에도 막 50%, 100%까지도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는 금요일에 있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일단 중간에 이제 과정이고 서로 그게 다르기도 합니다. ADP 민간 고용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서로 다른 데이터로 정말 극명한 데이터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야 되겠고, 어제 이제 구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테이블에 없었던 12월 FOMC에서 이제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건데요. 자, 12월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이 0.3%로 원래 테이블에 없었던, 이게 칸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 인하 가능성 잘못 썼습니다. 자, 요거 오타입니다. 인하 가능성. 네. 인하 가능성이 0.3%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좀 급하게 좀 진행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주로 3월까지 5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투자자들은 베팅하고 있다라는 얘기 또 전해드립니다. 주요 일정 체크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일정 체크.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밤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2월 12일 CPI, 13일 PPI, 그다음에 FOMC, 그다음에 결과 보고, 그다음 바로 내마녀의 날, 그다음에 15일에 미국 내마녀의 날. 그래서 화수목금 빅이벤트, 금화수목금 빅이벤트에 굉장히 크게 달려 있고요. 진짜 시장이 방심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게, 과거에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이제 채팅도 있었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뭐 이대로 뭐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채팅을 남겨주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어딜 보여드렸죠? 바로 제가 떠오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제가 그거는 기억에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바로 보자마자 2018년 10월 차트를 딱 보여드렸죠. 바로 어디야? 이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 자, 여기입니다.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도 만기에 맞춰, 이날이 만기예요. 이날 장대음봉, 이날이 만기 날입니다. 요날이 10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 이제 한 5거래일 남았을 때죠. 5거래일 남았을 때 이렇게 때려냅니다. 만기 주 가가지고 월화수목에 때려낸다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유는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예, 제가 이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팅을 보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걸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어떻게 발표될지 알고 FOMC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고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알고 그렇죠. 물론 유가가 떨어져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또 3주간 하고 있다가 만기주에 가가지고 미친듯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선물로 만기주에 가가지고 자 12월물 선물로 보면은 가능성 테이블에 올려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갑자기 만기주에 3일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3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만기가 끝났어도 다음 월물로 다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걸 방어하는 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나스닥이 또 얼마나 또 강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테이블에 올려두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오면 태풍이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경계해야 되죠. 태풍이 경로를 바꾸고 안전해지거나 태풍이 다 지나간 뒤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것이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구독자 인증만 되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무료로 당연히 들어와서 제가 장중에 드리는 일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동시에 같이 중요한 것들을 언급 드리니까 방송을 놓치셔도 안심이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와셔서 활용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